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 뭉치는 코스닥 상장사 퓨처캠 A2200100에 대한 건데요. 심플 월스텝 분석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언론 기사들, MBN 골드 같은 투자 분석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시장 조사 자료, 또 회사 공식 발표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좀 있었고 특히 그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뜨거운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퓨처캠이라는 기업, 현재 어떤 상황인지,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시는 핵심 파이프라인, 그 FC705의 힘상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시장 자체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얻어가실 수 있겠다 하는 걸 명확히 짚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퓨처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 정보부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죠. 1999년에 설립됐고 2001년에 법인 전환하고 코스닥에는 상장된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알츠하이머 진단제, 알자뷰나 파킨슨병 진단제, PD뷰처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 FC705 개발, 이게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 외에 원료격인 전구체라던가 자동 합성장치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FC705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 주가 변동상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여기 자료 기준일 2025년 11월 11일 보니까 21,050원 정도로 5% 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1년 최고가 26,600원하고 최저가 14,900원 사이를 보면 꽤 출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일경제나 엠벤골드 영상 같은 데서는 공통적으로 FC705의 임상 3상 진입 기대감, 이게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엠벤골드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하고 나서 19% 이상 올랐다 이런 언급도 하더군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변동성이라는 게 참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험일 수도 있겠네요. 엠벤골드 영상 분석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던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소위 악성 매물 부담을 좀 덜어낸 상태에서 특정 애널리스트, 그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 리포트가 딱 나오면서 촉매제가 됐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오른 주가를 막 쫓아가기보다는 진입 타이밍, 그 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갭상승 후에는 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FC7호 임상 2상 결과만 딱 봐도 이게 아직 기술 이전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총 1조 원 넘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 많잖아요. GI 이노베이션, D&D 파마텍 이런 것들. 이런 데랑 비교하면 퓨처캠 시총 당시 한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했어요. 근데 또 9월 말 기준으로 나온 고부 AI 분석 보고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랑 개인이 좀 팔고 있고 PBR이 높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 이게 높으면 자산 대비 좀 고평가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주당 순손실 상태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결국에는 임상 3상 승인 여부, 이게 향후 주가의 결정적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심플리 월스트 분석은 S&P 데이터를 썼고 분석 모델은 기터브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NH랑 신한 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커버는 하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는 구체적인 매출이나 이익 추정치 이런 건 없다고 하고요. 지분 구조를 보면 지대윤 대표랑 특수관계인이 한 14.44% 정도로 최대 주주고요. 삼성자산운용 같은 기관 투자자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FC7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퓨처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은 뭐니 해도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 177UTA FC705입니다. 원래는 그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PSMA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튬 117을 암세포에 직접 배달해서 파괴하는 그런 방식이죠. 특히 FC705 설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알부민 결합 부위인데요. 이게 약간 혈액 속 단백질, 알부민에 달라붙는 작은 자석처럼 작용해서 약물이 혈액 안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덕분에 이제 암세포에 도달할 기회는 늘리고 정상 장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유도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요. 유럽 회계학회 EANM 거기서 탑 레이티드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될 정도였다면서요. 특히 국내 임상 이상 중간 결과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MCRPC 환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진행된 단계의 환자 20명 중에서 65%인 13명한테서 PSA 수치가 50% 이상 감소했다. 와, PSA는 전립선암 진행 정도 보는 핵심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그 PSA 감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실 완전관의 CR 반응이에요. 3명은 PSA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서 사실상 암이 사라진 수준의 효과를 보였고요. 또 1명도 거의 그에 준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 소규모 임상 이상 결과라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약물 플루빅토의 임상 결과랑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데이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동급 최강 약물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근데 안전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약물이 좀 오래 머무르면 부작용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 발표된 걸 보면요. FC705를 반복해서 투여해도 신장이나 침샘 같은 주요 장기에 쌓이는 방사선 양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부민 결합 특성 때문에 체내에 좀 오래 머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된 셈이죠. 그래서 퓨처캠은 현재 2025년 1분기 안으로 이상 최종 보고서 CSR 작성을 마치고 상반기 안에는 국내 3상 진입하고 동시에 조건부 허가 신청까지 같이 진행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 EA상도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까지 환자 등록 완료 목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2025년 9월 5일에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 IND 이게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3상 레이스에 돌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국내 3상은 그 디자인이 중요해요. 표준 치료, 그러니까 BSC나 SOC라고 부르는 것만 받는 그룹하고 표준 치료에다가 FC705를 추가로 투여하는 그룹, 이렇게 둘로 무작위로 나눠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총 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방사선 확적 무진행 생존기간, RPFS라고 하죠. 암이 다시 나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전체 생존율, OS, 객관적 반응률, ORR 같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계획이에요. 특히 PCWG3 Modified RECIST V1.1이나 RECIST 1.0 같은 국제 표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중에 FDA나 유럽 EMA 같은 해외 규제기관을 설득하려면 이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잣대를 쓰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글로벌 진출이나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경쟁 상황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들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얘기가 꼭 나오던데요. 이미 시장에 나와서 작년에만 1조 원 가까이 팔린 약물이니까 당연하겠지만요. 그렇죠. 플루빅토는 같은 PSMA LU117 계열 치료제고 아주 강력한 선발주자입니다. 2022년에 FDA 승인 받고 나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FC705의 인상 이상 데이터, 특히 그 완전 관의 비율 같은 지표들이 플루빅토 임상 데이터보다 더 우수하게 나왔다는 점. 바로 이 점 때문에 FC705가 플루빅토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MBN 골드나 굿 오브 AI 보고서 모두 이 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로 짚고 있고요. 그런데 그 플루빅토가 기존의 3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사용 범위를 넓히려 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FC705가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법한데요. 퓨처캠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퓨처캠 측의 공식 입장을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설령 플루빅토가 미국 FDA에서 2차 치료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바로 2차 치료제로 쓰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왜냐면 기존 플로빅토 글로벌 임상에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요. 국내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가교 임상 같은 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FC705가 삼상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2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3차 치료제 시장을 타겟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술 이전, 엘로 가능성도 궁금한데요. 엠비엔골드 영상에선 어떤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보이니까 퓨처캠이 굳이 헐값의 기술을 넘길 생각이 없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했다고도 전하던데요. 실제로 그 중국 HTA라는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하고는 2023년 4월에요. FC705의 중국 내 개발 및 상업화 독점 옵션 계약에 대한 주요 조건 합의서, 그러니까 텀시트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900만 달러에다가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그리고 최대 18%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FC705의 기술 가치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다 이런 증거는 될 수 있겠죠. 물론 중국 시장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퓨처캠이 속한 방사성 의약품 시장 전체, 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무섭다고 하던데요. 네,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리서치 네스터 같은 시장 조사기관은 전 세계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요. 2025년에 약 69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연평균 9.2%씩 성장해서 2035년에는 167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메디포 뉴스 자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0.2% 성장을 점치기도 했고요.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암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 분야에서의 진단과 치료 수요 증가, 그리고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연구개발 투자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요? M&A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BMS가 레이지바이오라는 회사를 4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파마를 2조 원대에 사들이는 등 방사성 의약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노바티스, 릴리, 바이엘 같은 회사들도 인수나 투자를 통해서 이 분야 파이프라인 강화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죠. 특허 출원 현황을 봐도 일본,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활발하고요. 기업 중에서는 GE 헬스케어하고 노바티스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국내에서는 퓨처캠 말고도 셀비온, 듀켄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관련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만큼 또 넘어야 할 허들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방사성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방사능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니까요. 생산에서 병원까지 운반하고 또 환자한테 투여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교하고 빠른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또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모든 신약 개발의 숙명이지만 임상 3상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혹은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올 위험, 또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할 불확실성, 이런 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차세대 항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고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안에서 퓨처캠의 FC705는 임상 2상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데이터를 내놨다는 거죠.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관문, 임상 3상에서도 이 성공을 재현하고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잠재력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드라마가 아니죠. 네, 기대감만 보고 뛰어들기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에서도 봤듯이 FC705 자체의 성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라던가 수급 요인, 그리고 또 노바티스 같은 거대 경쟁자의 움직임, 또 임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날 가능성, 이런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FC705의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인데 신약 개발이라는 마라톤은 아직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임상 3상 성공과 까다로운 국내외 허가 절차 통과,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는다 해도 이 까다로운 방사성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대 제약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차별점을 부각하고 시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큰 과제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다양한 자료와 관점들이 바로 이런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유용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퓨처캠과 FC705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FC705의 임상 2상 결과가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동시에 경쟁 심화와 성공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성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FC705 같은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증명된다고 해도요, 실제 성공 방정식에는 임상 데이터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전국 혹은 전 세계 병원으로의 콜드체인 배송망 구축,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또 단순히 기술 이전 계약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갈 글로벌 파트너를 확보하는 전략이라든가, 혹은 나라마다 다른 그 복잡한 건강보험 급여 시스템을 뚫고 약값을 제대로 인정받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과연 이런 비임상적 혹은 사업적인 역량들이 퓨처캠 같은 기업에게 과학적인 성취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최종 성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열쇠 혹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